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적풍 전문가께서 대성 미생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빨간불 켜면서 마감은 7.02%로 급등하면서 마감했는데 그 전에 더 많이 올라갔나요? 약 15%까지 올라섰나요? 오늘 이제 최대 19%까지 19%까지. 좀 더 올라갔었어요. 대성 미생물이 사실 제가 지난 추천주였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됐었는데요. 일단 이제 그 당시에 종목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제 매도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매도 기회가 다시 한번 온 것 같아서 좀 잘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 웬만한 테마들이 다 무너졌어요. 뭐 5G도 조정이고 바이오 제약 조정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좀 강했었던 화폐기업 관련주, ATM 관련주도 결국 이제 무너졌고, 그래서 강한 테마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오늘 강했던 테마가 바로 돼지열병 관련된 테마였었거든요. 그래서 대성미생물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위기인 그런 순간이고, 옆 나라 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서 혹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성미생물을 그 당시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요 차트 보면 설명드릴게요. 추천을 드렸을 때, 작년에 가장 그 같은 이슈로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천드렸었고, 대성미생물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이 돼지열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다양한 백신이나 소독제를 보유하고 있다고 오늘 또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유명한 종목이라 그런지 중간에 가서 좀 꺾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잘 마감은 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관련 이슈에서 현재 백신 쪽에 있어서는 좀 실질수혜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특징주를 가지고 왔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 내용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북한 쪽에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한 차례 더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글백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이 뭔가 봤더니 낯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 강아지가 이 여기서 나오는 사료 지금 이 순간 먹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뭐 강아지 뭐 인구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닐 테고 뭔가 강력한 호재가 또 들어온 걸까요? 네, 이글벳을 본다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이번 최근에 방금 얘기하셨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동물 약품에 대해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ASF 바이러스, 흔히 이거를 우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리기만 하면은 사실상 돼지가 이거는 솔직히 죽는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아직 완치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나와주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뭐 백신이라도 있으면 치료하면 되는데 백신이 없으니 대체제를 찾는다든가 아니면은 이 돼지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막아버린다든가 그런 경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글벳이 오늘자에서 상한가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상승을 만들어주고 끝낼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이글벳이 상한가를 가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뒤따라갈 종목들, 뒤따라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수혜받을 종목들, 바로 후속 상한가 종목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흐름 보시면은 개별적인 테마 좀 올라갑니다. 방탄소년단 관련주 급등 나오고 상한가 만들어주고 거의 5-60% 키스트 올라갔죠? 그 다음 급등이 뭐였습니까? 어벤져스 관련주 실제로 사전 예약 이슈 나와주면서 급등 상한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충분히 이번 개별 이슈 돼지열병 관련 종목도 단기 급등 단기 상승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후속주도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 종목을 마르스 전문가가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특징주 그리고 AS까지 해봤습니다.
정답은 모토닉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세워주세요. 네, 지금 자동차를 과연 사야 되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자동차 이슈는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한 1, 2주 정도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뉴욕에서 모터쇼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2주 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모터쇼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이슈가 많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선취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모토닉의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토닉에 대한 설명은 아까 충분히 드렸으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장중에 6% 정도 최대 시세를 내면서 종가 기준 3.9%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어요. 수급을 보면 개인들은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샀습니다. 지금 이쪽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토닉의 경우는 아까 수소차, LPG 두 가지 재료가 있겠고요. 자, 내일장 개장하시면은 오늘 보셨다시피 저는 음봉에서 많이 거래를 하니까 내일 음봉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사실 때 천천히 저점에서 잘 모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14,900원으로 잡아서 지난번에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혹시 매도할 수도 있으니까 14,900원으로 일단 짧게 10%를 약간 상회하는 구간 목표가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12,000원 근처 11,900원으로 잡았으니까요. 목표가 14,900원, 손절가 11,900원 잘 지켜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우리 특징주 할 때 아까 대성미생물도 그렇고 이글벳도 그렇고 다 이 돼지 열병에 관련된 종목이라서 잘 올라갔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인 거죠?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돼지열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흔히 ASF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돼지에 감염이 되면은 거의 이거는 사망이다. 이거 죽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정도로 심하니까 정부에서 담화문을 발표를 합니다. 9일 날짜에 발표를 했고요. 6,300개 정도의 이 양돈 가에다가 공무원을 모두 배치를 해서 충분히 감염이 안 되게끔 하겠다는 이슈가 나와줬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슈를 본다고 한다면은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에서 이제 입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거기서 가져오는 것들을 무조건 반입을 금지시키겠다라는 얘기 나와줬습니다. 이 국가 차원에서 지금 담화문을 발표한 정도로 한다면은 지금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단기적으로 끝나고 단기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병은 아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다. 충분히 단기적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이나 급등이 나올 정도로 큰 병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구지역이라든가 작년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떴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이나 주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정부 담화문 발표와 동시에 더 큰 급등, 더 큰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이 돼지열병 관련 종목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별명이 돼지거든요. 잘 먹어가지고. 근데 이 돼지 열병을 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두 번째 계속 그렇게 웃지 마시고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삼겹살 급등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아, 삼겹살 급등하면 진짜 어떡하나 싶으실 텐데 그러니까 아까 돼지 열병에 걸리면 돼지가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일단은 이 삼겹살 몸값이 급등하는 이유는 실제로 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돼지열병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에는 돼지가 죽어나가다 보니까 삼겹살이 비싸진다가 아니라 중국에 지금 돼지열병이 걸려 있어요. 그럼 중국에서 뭘 원하냐? 중국은 무조건 100%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수입하겠어요? 그 근처에 있는 데 수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남한에서 우리의 돼지고기를 수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기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격을 본다고 한다면은 2,900원, 그러니까 2월 중순까지 2,900원 하던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얼마까지 됐냐? 2,900원이 4,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략 60% 이상이 상승한 게 지금 삼겹살 값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많이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럼 삼겹살이 치솟든 간에 말든 간에 어쩌라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혹시 앵커님께서 아이가 있으시다면은 또는 이 집안 살림을 하신다면은 비싼 돼지고기 값을 솔직히 돈 주고 사 먹기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내 자녀와 내 자식이 있다면은 물론 돼지열병이 사람한테 옮진 않아요. 사람한테 옮진 않는데 만약에 내 자녀가 있고 내 자식이 있다면은 저만 제 애라면은 전 돼지고기를 당분간은 먹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찝찝하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옮기진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찝찝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돼지를 꺼리고 돼지값도 올라가고 그럼 이제 뭘 찾냐? 대체제를 찾습니다. 난 돼지고기 안 먹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다 소고기 먹자니 좀 비싸요. 그럼 대체제가 뭐가 되냐? 바로 닭고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니커라든가 하림이라든가 오늘 사양가를 만들고 급등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전 얘기하는 게 충분히 이번에 ASF 바이러스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된 종목인데 백신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닭고기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약간 이 안경도 동그라니까 명탐정 코난처럼 굉장히 추리에 연결고리를 하시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신 것 같은데, 자, 저풍 전문가님도 옆에 계신 그 코난처럼 한번 우리 찾아보시죠. 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삼겹살이 올라가니까 또 좀 찝찝하기도 하니까 다른 대체제 중에 치킨을 좀 찾을 수가 있다. 치킨, 닭고기를 네네. 좀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니커랑 하림은 오늘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미 올라갔죠. 네네. 안 가지고 오신 것 같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닭 관련된 종목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닭 관련주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원래 이 시기가 되면 사실 닭고기 가격, 그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이 좀 올라가긴 해요. 이제 우리 또 캠핑 가니까. 캠핑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맞물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자, 저도 그래서 이제 빨리 닭고기 관련주 찾아봤는데 이제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구제역이나 비슷한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1번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지바이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한 9% 정도 올라갔고요. 오랜만에 거래량이 좀 붙어서 상승을 좀 해줬고 주가는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거래량이 없다가 지난달에 이 비슷한 이슈 나오면서 그때 한번 올라가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온 걸 봐서는 분명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수혜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서 올라가는 이지바이오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닭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이지바이오는 양돈이랑 육개에 걸쳐 있는 종목인데요. 체리브로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 종목도 보시면은 거의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막 고개 드는 그런 구간들로 보이죠. 작년에 힘들었던 구간을 다 지나가고 그래서 이 종목도 상당히 저는 낙폭과대 구간에서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봐서 이지바이오 혹은 체리브로 닭고기 관련주라면은 이 두 종목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또 추리를 또 잘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비만이 많으니까 제가 또 추리를 해보면 비만이 많으니까 조금 더 살이 덜 찔 수 있는 고기인 닭을 찾는다? 아닌가요? 좀 비슷하게 다가갔는데 혹시 그 앵커님은 물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신데 혹시나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죠. 늘 언제나. 하고 배고파요. 그러신 거예요? 사실상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비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대략 9천만 명이나 넘어가요. 9천만 명이면은 이 지금 남한의 인구보다도 많은 인구가 비만인 셈이에요. 그게 지금 중국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규모로 본다고 한다면 2012년도에 그 다이어트 식품에 관련된 규모가
대략 11조 규모였습니다. 근데 매년 다이어트 식품에 관련된 규모가 40%씩 성장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죠. 그럼 지금까지 본다고 한다면 대략 추측을 해봐도 최소로 봐도 대략 40조가량은 추측이 된다. 지금 규모 시장으로 봤을 때 물론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거의 40조가량으로 파악이 될 수 있는데 엄청난 시작이죠. 최근에 5G 국내에 투자한다는 돈이 얼마였어요? 30조였습니다. 근데 중국의 다이어트 식품에 관련된 지금 규모가 40조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중국의 이 인구 중에서도 뭐 비만이라고 살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 다이어트 인구를 물어봤을 때 살 왜 빼세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5명, 절반은 뭐다? 정상 체중이에요. 근데도 살을 빼고 있다는 거죠. 그냥 몸을 더 이쁘게 가꾸고 몸을 좀 더 그냥 살을 빼고 비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사람들이 굉장히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아시겠지만 뭐 돼지고기보다 닭고기가 살이 좀 덜 찌지 않나? 맞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 다이어트 식품 뭐예요? 닭가슴살이거든요. 또는 닭가슴살이 맛없으면 닭가슴살로 만든 새로운 상품들을 가지고 우리는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품을 가지고 우리는 40조 규모의 중국 시장을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 한국에서 성공한 다이어트 식품이 있었냐? 중국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왜? 비쌌으니까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다이어트 식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렴하게 굉장히 퀄리티 높게 잘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 중국에 진출하는 닭가슴살에 관련된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종목은 충분히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독점 수혜도 받으면서 충분히 중국의 다이어트 관련된 40조 규모의 다이어트 식품 관련 수혜까지 같이 받으면서 급등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분명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SM 라이프 디자인을 드리고 나서 이틀 동안에 상한가 40% 급등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틀 동안에 40%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도 개별적인 테마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혜고요. 중국의 40조 규모의 수혜입니다. 어벤져스와 같은 규모의 수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이 40% 급등 상한가의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